여러분과 함께 이번 시간에는 버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올림과 다르게 버림이라고 하면 특정한 기준 숫자 다음 자릿수는 다 사라지게 만든다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올림 같은 경우에는 바다 올림처럼 더해서 올라간다라는 느낌이 든다면 버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훨씬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탁구공 756개를 한 상자에 10개씩 또는 100개씩 담으라고 합니다. 상자에 담을 수 있는 탁구공은 최대 몇 개인지 알아봅시다 라는 거예요. 756개이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탁구공을 더 사와서 채워넣거나 이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정리를 하고 남은 낱개는 따로 다른 곳에 정리할 수 있겠죠. 자, 만약에 10개씩 담는다 라고 하면요, 우리 나누기를 알고 있어요. 10으로 나눠보겠습니다. 자, 75 안에 이렇게 70 집어넣을 수 있고요. 56 안에는 5번을 집어넣을 수 있겠죠. 따라서 최대 몇 개까지 담을 수 있을까요? 75 상자를 담고 남는 낱개, 나머지가 6개가 되겠죠. 자, 이럴 때 우리가 담은 숫자는 750개가 되겠죠. 다시 말하면 756이라는 숫자에서 뒤에 이 나머지는 필요가 없어지는 게 버림이에요. 그러면 버리고 난 자리는 뭐로 채우느냐? 이렇게 0으로 채웁니다. 자, 우리 그럼 100도 한번 연습해 볼게요. 100은 선생님이 색깔을 바꿔서 다른 곳에 적어 보겠습니다. 756 나누기 100이에요. 100개씩 상자에 담았어요. 그러면 700개까지 담을 수 있고 나머지가 56개에 해당하겠죠. 자, 그러면 756을 100의 자리까지 나타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자, 56 아랫자리를 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버린 자리에는 0, 0 채워 넣습니다.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할 수 있겠죠. 자, 100개씩 담는다고 하면 최대 몇 개까지? 700개까지 담는 것이 가능하겠죠. 지금 선생님이 1번 상황에서 이야기한 것을 함께 버림이라는 용어로 약속해서 나타내 보겠습니다. 756을 10의 자리까지 나타내기 위해서 10의 자리 아래 수인 6을 0으로 보고 나타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버린다라고 하는 자리는 0으로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구하려는 자리의 아랫수를 버려서 나타내는 방법을 버림이라고 부릅니다. 자, 56을 버리면 0, 0으로 그 빈자리를 채우면 되겠죠. 자, 올림과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756을 올림했다면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자, 그러면 756에서 6을 10으로 바꿔주니까 760으로 바꿀 수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버림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요, 756일 때 이 뒷자리를 0으로 바꿔버리기 때문에 750으로 어림합니다. 760, 750으로 어떤 방법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다르게 어림할 수 있다는 것 확인할 수 있겠죠. 우리 19쪽의 문제들을 풀고 나면 버림에 대해서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19쪽으로 넘어갈게요. 슬기네 반 학생들이 이웃 돕기를 하려고 동전을 모았습니다. 모은 동전이 3,200, 350원일 때, 미안해요. 32,350원일 때 모은 동전을 지폐로 바꾼다면 최대 얼마까지 바꿀 수 있는지 알아봅시다. 자, 32,350원 가져가 놓고 33,000원으로 바꿔주세요 라고 하면 당연히 안 되겠죠. 이런 상황에서는 지폐로 바꾸는 것과 동전으로 나머지가 남게 되는 이런 상황이 생기겠죠. 자, 1,000원짜리로 바꾼다고 해요. 그러면 32,350원에서 350원은 못 바꾸겠죠. 따라서 여기까지는 버려질 수밖에 없어요. 최대 얼마까지? 32,000원까지 바꿀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직접 버림해 보겠습니다. 32,350원을
버림에서 1000의 자리까지 나타낸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를 싹 0으로 바꿔버리면 됩니다. 따라서 32,000 되겠죠. 물론 여기는 32,000원이고요. 첫 번째는. 그럼 모은 동전을 모두 10,000원짜리 지폐로 바꾼다고 해요. 10,000원짜리 지폐. 그러면 32,350원에서 2,350원 같은 경우에는 10,000원짜리로 바꿀 수 없죠. 그러면 최대 얼마? 30,000원까지 바꿀 수 있겠죠. 또 연습해 보겠습니다. 32,350을 버림하여 만의 자리까지 나타낸다고 해요. 그러면 아까와 마찬가지예요. 1000의 자리,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를 모두 없애고 0,0,0,0으로 채워 넣습니다. 마찬가지예요. 바꿔볼게요. 그러면 3만이 되겠죠. 자, 이렇게 지폐를 바꾸는 상황을 여러분들이 떠올려 보니까 조금 더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소수를 버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와 같이 소수를 버림하여 봅시다 라고 되어 있어요. 3.216을 버림하여 소수 첫째 자리까지 나타내면 3.2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말은 소수 둘째 자리, 셋째 자리를 없애버렸다라는 의미고요. 4.578을 버림하여 소수 둘째 자리까지 나타내면 4.57. 다시 말하면 셋째 자리를 없앴다라는 의미죠. 버림입니다. 소수 첫째 자리까지 나타낸대요. 둘째 자리를 없애면 되죠. 2.4고요. 6.172를 버림하여 소수 둘째 자리까지 나타낸대요. 셋째 자리를 없애면 되죠. 6.17. 자, 비교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올림이었다고 하면요. 2.46일 때 소수 첫째 자리까지 나타낸다고 하면 올라가야 하니까 2.5가 됐을 거예요. 만약에 6.172를 올림에서 둘째 자리까지 나타낸다 라고 하면요. 셋째 자리만큼을 0.01로 계산해서 6.18이 됐을 거예요. 자, 선생님이 이렇게 지금 버림을 공부하는데 왜 올림을 다시 한번 보여주냐? 올림 개념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정착이 되려면 버림과 비교를 해야 돼요. 또 지금 버림과 올림을 자꾸 비교하는 이유는요. 다음 시간에 학습해야 할 개념인 반올림을 배울 때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우리 마지막 문제 4번을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버림하여 100의 자리까지 나타내면 1300이 되는 수를 찾아보라고 했어요. 자, 버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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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림 하는 거죠. 10의 자리와 1의 자리를 없애는 거예요.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지난번에 버림 한다고 해서 1400이 1300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숫자는 일단 1400 그대로 된다는 거. 자,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올림에도 중요한 함정 문제로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자, 무조건 버린다고 해서 다 갖추어진 것까지 버리는 건 아니에요. 100의 자리까지는 그대로 두고요. 10의 자리와 1의 자리만 버린다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자, 1264는 64만큼 버렸으니까 1200. 1299는 99만큼 버렸으니까 1200. 1351은 51만큼 버렸으니까 1300. 1399는 99만큼 버렸으니까 1300. 그러면 동그라미 표시할 숫자는 1351과 1399 해당하겠죠.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었는데요. 여기까지 공부했지만 아직 조금 더 연습이 필요한 부분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수학 익힘책을 공부하는 거죠. 다음 영상은 수학 익힘책 14, 15쪽 풀이 영상입니다. 여러분, 버림에 대해 개념 학습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